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봄처녀, 가을 남자 이런 말들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계절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조금 변하게 되는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계절성 질병인 가을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느낄 새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뭔가에 억지로 몰입을 하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햇빛도 쬐면서 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분 전환의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환경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환경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튼튼한 소식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한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핫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4개의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시테크 전략 역사 에세이 인적성 검사 자소서 복붙 중에서 먼저 자소서 복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생들 서류 전형은 거의 마무리가 된 그런 시점이긴 한데 자소서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뜻인 거죠? 네, 이제 자소서가 이제 시즌이 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 복붙, 이제 복사 붙여넣기라는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의 신공을 발휘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마다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쓸 때 많이 조언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정성이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복사 붙여넣기 절대 하지 말아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서류 기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몰려서 이때 이력서를 쓰지 않으면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노고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 입사를 원하는 몇 곳만 넣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 또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데 그 서류 합격률이 100%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때 아니면 넣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우겨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굳이 또 문체를 달리 써서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공채는 어김없이 시작이 됐고 이번에 기업에서 어떤 문항들을 제시를 했나요? 그 이제 자소서를 많이들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는 또 이거를 좀 원천 봉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 이제 자소서 문항이 보통 이제 3,000자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근데 3,000자도 그냥 3,000자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CJ E&M 같은 경우가 그 유튜브에 본인의 채널을 개설했다는 가정하에 그 구독자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쓰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분량이 1,000자였는데 이 1,000자를 하면은 200자 온 거지 5매 정도 잖아요. 그럼 적지는 않은 분량이죠. 그리고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는 외향성, 호기심, 배려심,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주고 이제 이거에 나에게 어떤 게 가장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점수를 좀 표현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자소서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한 문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은행권의 자소서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잖아요. 이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은행은 조금 더 다양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그 본인을 나타내는 인문학 도서 속의 인물을 소개를 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또 이제 서술을 해봐라라든가 그 형장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성취했던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했고요.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의 팀을 이뤄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노력,
뭐 이런 거를 써보라라고 했다든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을 하도록 하는 건 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은행의 영업점을 같이 방문을 해서 두 은행의 뭐 개선해야 될 점, 이제 뭐 우수한 점,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우수한 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써라 이렇게 좀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난해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기업만의 어떤 특별한 문항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문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막연한데 기업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알면은 그래도 작성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뭐 채용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뭐 결코 지원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기업, 그러니까 우리 기업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자가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알고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정부의 뭐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량적인 스펙을 좀 많이 안 보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같은 걸로 좀 많이 지원자들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좀 줄어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더 많이 준비를 하는 자에게 어떤 합격의 기운이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인적성 검사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이죠? 지금 취업 준비생 분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적성 검사일 건데요. 왜냐하면 10월이 되면 이제 인적성 검사가 줄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기업별로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15년 하반기 공채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인 인적성 검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게 기업별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는 방법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좀 학생들이 토로하는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연습할 때? 그 토익 시험 준비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공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할 게 유형을 파악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 공부 방법이 틀린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막연히 문제만 계속 풀고 문제집을 몇 번 갈아치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그게 왜 틀렸는지 분명히 원인을 파악을 하시면 뭐 미세하게나마 점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10월 9일 예정되어 있는 현대기아차 인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응용 계산이 나오지 않고 자료에 관계된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료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현대기아차 중에 그 인적성에 중요한 게 이제 역사 에세이입니다. 이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처음 시행했을 때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가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최근 이슈를 연관을 시켜서 뭐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같이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또 본인의 비전이나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시사 에세이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분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 22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네, 자 현대기아차 살펴봤고 이제 SK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는 10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실행 역량과 이제 직무 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역량은 상황 판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접에서 받을 만한 질문들을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지 묻는 문제가 많은데요. 이때는 뭐 정답이 있기보다는 조직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에 우선 기준을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직무 판단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유형인데 직무별로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20문항 전체가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일부 절반 정도의 문제는 명제 문제 같이 공통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45분 동안 450문항을 푸셔야 합니다. 와, 전반적으로 이 시간에 비해서 문항 수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늘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입니다.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이 많이들 없거든요.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가 올 하반기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첫 시행인 만큼 또 친절하시게도 홈페이지에 문제 샘플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조금 전형적인 인적성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유형과 난이도가 조금 평이해서 그래도 준비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그리고 수리는 자료 해석, 그리고 도식은 원리 추리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업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상식에 포함된 것들이 이제 색다른데요. 다른 대기업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를 읽는다라는 정도로 준비를 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테셋 같은 그 경제 능력 시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경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180분 동안 무려 520문항을 푸셔야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1분에 3개씩은 그냥 풀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 샘플을 일단 확실하게 좀 정복을 하신 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도 살펴보죠. CJ 한번 볼까요? 네, 대기업 중에서도 인기가 치솟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CJ는 대기업 중에는 좀 유일하게 중소기업이 보는 좀 스피드 테스트형 문제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기보다는 단순한 업무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단축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방정식은 이제 공식을 외운다던가 자료 해석은 암산을 연습한다던가 뭐 이런 기계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 24일 날 펼쳐질 예정이고 90분 동안 360문항을 푸셔야 됩니다.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스스로 노하우를 깨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들의 이제 인적성 검사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2개 남았죠? 네, 역사 에세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에세이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앞서도 인적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역사 문제가 또 최근에 많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인적성 중에서 역사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사가 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한국사를 출제하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뭐 최근 한 1, 2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내역 한국사를 보는 기업들이. 그래서 보면은 삼성이나 CJ, 뭐 SK, LG, 현대중공업, 뭐 GS 칼텍스, 국민은행까지 굉장히 많죠. 또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한다면 현대자동차랑 포스코는 또 앞서 얘기 나왔지만 잠깐 역사 에세이나 이런 좀 논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또 사실 관건인데 일단 출제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 많이 또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밝힌 이유는 단순히 그 역사에 대한 사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의 역사 의식을 좀 제고시키고 싶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정부기관도 그렇고 많은 기업 CEO들도 역사에 대한 좀 많이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거를 도입을 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좀 그런 거에 이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좀 우수성과 좀 약간 아쉬운 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그거를 현재에 대입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몇몇 기업의 예를 들어보죠.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삼성이나 뭐 SK, LG, 현대중공업 같은 곳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를 해요. 이게 보통 한 10문항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10문항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재가 한두 문항 정도고 나머지가 주로 시대별 주요 사건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를 먼저 좀 보면은 문화재는 그 출제 의도를 고려했을 때 좀 가장 잘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들,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불경이나 탑, 또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좀 탈피해서 자주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문화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일본에 잘 전파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이제 8, 9문항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시대별 그 주요 사건을 학습할 때는 이제 주로 한국사를 좀 시대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그 시대를 쪼갠다면 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뭐 남북국 시대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한 7, 8가지 시대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 시대별로 한 문항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하나에서 그 각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제 다만 그 조선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가 좀 근대인 편이기 때문에 두세 문항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출제 의도랑 좀 연관지어서 보면 이제 그 초기 그러니까 각 시대의 초기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에 힘쓴 인물에 좀 주력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중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창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했던 인물 그런 인물이나 또 이제 뭐 이민족이 많이 침략을 해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역사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후기는 그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많이 약해진 요 시기에 그 왕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힘쓴 인물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문제니까 사실은 그 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 문제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도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한번 유형을 볼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그 객관식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역사 에세이 좀 이제 길게 문제를 출제하는 곳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현대차랑 포스코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각각 한 두세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비교 일찍 도입을 한 편이죠. 이제 2013년에 처음 역사 에세이를 도입을 해서 좀 지금까지 범위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은 그런 세계사까지 좀 범위를 확대를 한다거나 이제 현대차와의 관련성을 묻기도 하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하기보다는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유사한 사례를 섞어서 서술을 한다거나 또 이 사례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관점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게끔 사고의 좀 방향을 확대를 하거나 그런 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력을 좀 키우고 또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글을 써보고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사적 상식만 있으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역사 자체 위주로 좀 출제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그 잠깐 언급했던 포스코인데요. 이제 포스코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분량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다만 현대차가 좀 본인의 사고력을 강조했다면 포스코는 조금 더 그 객관적 사실을 이제 진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 당시의 국제적 정세나 그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방향으로 출제를 한다거나 뭐 앞서 제시했던 그 객관식 출제의 그 소재들 있잖아요. 뭐 왕권, 뭐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사실을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되 그런 배경이나 의의 같은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학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포스코 기출문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포스코 기출문제 보고 그러면 앞서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함께 보죠.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기출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분량이 길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는 당시 중국과 사대부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한글 창제의 의의를 당시 중국과의 관계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적어보시오. 아, 졸린데요? 저도 졸리네요. 예,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객관적 사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금의 성장과 명나라의 쇠퇴 사이에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정책을 시행을 했고 인조 반정 이후 사대부들의 눈이 나쁘네요. 친명 배급 정책이 결국 정묘 병자호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 정세에 주는 교훈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 상식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네, 또 내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약간 좀 퓨전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본문 안에 있는 뭐 중립 외교나 저런 것들을 네. 아예 사전에 모른다면 네.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역사 공부를 국사책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에세이만을 앞두고 뭐 단기간에 공부하면 결코 지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고 현대자동차 기출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기출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1번 그 사건을 설명하고 2번 핵심 가치 2가지 이상과 연관지어 서술하시오입니다. 이제 핵심 5대의 가치가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의 가치인 거고요. 와, 이거는 막막한데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적어는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준비했던 그 사건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끼워 맞춰서는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관점으로 현대차와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포스코보다는 사고력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출 문제가 있을까요? 1492년대 아이 내구도 알고 계시죠?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미국 탄생의 토대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탈, 노예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해 보시오. 비단 이제 국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범위가 세계사까지 확대가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기출 문제만 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러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역사 에세이를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팁을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채용 사이트에 이런 예시 문제를 조금 올려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LG 커리어스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았고 이제 GS칼텍스는 그 홈페이지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출제했던 그런 문항이 예제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를 사전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사 에세이 또 마냥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하실수록 노하우가 분명히 생겨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시테크 전략입니다. 시테크 전략,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시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테크, 네. 시간을 아끼자, 네, 시간을 투자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금이다라는 네. 말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소서 복붙이나 인적성 이 모든 게 이제 시간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허니버터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꿀 같은 팁을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떤 직장인들이라든지 30대 이후의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합니다. 아무래도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시간이 금이다를 실천하는 방법 뭐부터 배워볼까요? 네, 일단 30분 단위의 시계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부 쉽게 생각하시면 가계부, 뭐 차를 관리하는 차계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파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시계부를 쓰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주의할 점은 시계부를 이제 자기가 한 일을 단위별로 쓰긴 하는데 이 단위를 1시간이 아닌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면 훨씬 더 파악이 쉽고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30분 단위 시계부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이제 검은 펜으로 계속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색상을 이제 들고 뭐 자신에게 플러스 되는 일인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되지 않는 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3가지로 색상을 구분을 하셔서 적고 그 위에 뭐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활용 패턴까지 보이기 때문에 시계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30분으로 쪼개고 그 일들이 나에게 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not to do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not to do 리스트. 네, 보통 to do 리스트라는 걸 많이 적으시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투두 리스트를 많이 적으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건 이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보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가장 문제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하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일이 자꾸 미뤄질수록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이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일을 다 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은 또 미뤄두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 보면 또 뭐 업무나 뭐 자기 시간 관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를 하신다거나 뭐 인터넷에 각종 캘린더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신다거나 뭐 앱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나투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또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일상의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그 시간을 잡고 있다 보면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고 답답할 때도 많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집중이 필요할 때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포모도로? 네, 스파게티 아니에요? 네, 아시네요. 네. 포모도로 스파게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모도로라는 게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이 포모도로 기법이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이 요리용 타이머 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건데요. 그래서 25분 동안 집중을 한 다음에 5분을 휴식을 하는 이런 일 처리 방식을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포모도로 기법을 쓰면 집중력도 높이고 또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간 관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취업 준비 때문에 지금 한참 멘붕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은 책을 50분 동안 보는 것보다는 25분 동안 집중을 하고 5분은 푹 쉬시는 게 뭐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방해되는 일들을 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또 앱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앱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이 어려운 분들, 집중하는 것이 좀 힘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시간테크, 시테크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뻔한 소리긴 한데 이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얻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내외로 단문 메시지나 메모하기, 뭐 맨손 체조도 좋고요. 표정 연습, 뭐 명언이나 단어 외우기도 좋고 또 뭐 한자나 영어, 신문 읽기도 이 10분 내외로 하면 굉장히 집중력도 있고 얻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하물며 청소 뭐 왜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더러운 게 막 눈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청소들 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시간을 넘어서 이제 공간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일의 효율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 서투르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셨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책상 옆에 4개의 그 서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서류를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이 분류 기준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차례차례 처리를 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복잡한 시안이라도 시간과 업무 처리에 이제 최대한 효율적인 전략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봤을 때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긴급성과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일은 당장 멈추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뭐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시간과 공간의 관리라는 공통된 또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취업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이번 주 취재하시면서 또 미처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우리 이도희 기자님부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복붙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 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많은 이제 취재원으로서 취업 준비생들을 만났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가까운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저한테 또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는데 그 자소서를 쓰면서 본인이 자소서를 생산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짠하기도 했고 취업난이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문진 기자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테크 관련해서 이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취준생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본인의 단점을 적을 때 그래서 우선순위로 일을 처리하는 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또 이런 시테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단점에 활용하기도 하고 장점에도 자신의 역량으로 좀 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의 거진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 여러분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